푸틴은 여러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를 원합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매우 원해 평화 협상에서 항상 돈바스를 핵심 요구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결코 돈바스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러시아가 치러야 할 희생은 나라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고 우리가 그 미친 숫자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푸틴은 돈바스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들어가기 전에 요약해보죠. 18개월, 그리고 사실상 모든 병력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대통령실 부실장 파블로 팔리사는 돈바스 점령에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블로 팔리사는 3월 1일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이 여전히 매우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느린 진격은 러시아에게 도네츠크주에서 엄청난 수의 병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주는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돈바스의 일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이를 달성하려면 약 1년 반과 현재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규모만큼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팔리사 씨는 이것을 달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울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작은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2025년에 이른 병력 수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팔리사 씨에 따르면 2025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도 차지하지 못했으며 그 대가로 4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팔리사 씨는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약 6,000제곱킬로미터, 2,316제곱마일 영토를 여전히 보유 중이며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세요. 팔리사 씨 주장 근거를 볼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하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러시아의 거의 모든 병력과 최소 1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병사가 한 명씩 전사할 때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을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돈바스 점령 예상 기간이 대통령실 부수석의 예측보다 더 길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 우크라이나 점령에 약 80만 러시아인이 사망하고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며 진전도 매우 느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푸틴 군대가 영토를 빠르게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병사를 희생하고 있으며 점령 지역 1제곱킬로미터마다 장비와 보급품도 잃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돈바스가 푸틴 침공군에게 죽음의 함정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장이 타당한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수치를 더 분석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보여주는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양과 그 점령이 푸틴의 군대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메두자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 군대가 점령한 1제곱킬로미터마다 러시아 병사 156명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발언에서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손실을 제곱킬로미터당 200명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수치가 징역 불가능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야심찬 목표지만 지금은 156명에 집중합시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6,000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해야 돈바스 장악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팔리사의 주장 기억해 주세요. 이 수치는 논란이 있으며 12월 로이터 통신은 5,000제곱킬로미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포크롭스크 같은 실제로 점령하지 않은 도시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볼 두 수치는 러시아가 점령해야 할 남은 땅이 각각 5,000제곱킬로미터와 6,000제곱킬로미터라는 점입니다. 로이터의 수치부터 시작해보면 러시아가 현재 제곱킬로미터당 156명의 사상자 비율로 5,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한다면 총 사상자 수는 78만 명에 달합니다. 즉, 낮은 수치로 보아도 젤렌스키와 대통령실 부국장의 말이 거의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에 약 80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숫자는 러시아가 이 나라에 투입한 71만 5천 명의 병력보다도 더 많은데 이는 푸틴이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최선의 경우에도 사실상 전체 군대를 소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 즉 러시아가 6,00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총 사상자가 93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푸틴이 4년 전 전쟁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가 겪었다고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주장하는 거의 127만 명의 사상자 수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워집니다. 게다가 도네츠크에서 제곱킬로미터당 156명의 사상자라는 매처의 수치에 항복하거나 무단 이탈한 러시아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돈바스 점령을 위해 18개월간 100만 명 가까운 병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군사 강국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푸틴에게 의미하는 바는 돈바스 지역 공세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러시아 군대에 더 깊은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면서도 푸틴이 왜 돈바스 점령에 그토록 집착하는가입니다. 돈바스가 러시아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영상 후반에 답변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남성 한 세대를 통째로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를 자신이 생각하는 소련의 영광스런 시절로 되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페럴이 키예프 인디펜던트에서 소련 시절의 욕망을 설명합니다. 프랜시스 페럴은 짧은 역사 수업에서 돈바스의 막대한 석탄 매장량이 소련 시절 러시아와 푸틴에게 왜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프랜시스 페럴은 소련의 산업화 추진 기간 동안 굴라그 시스템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도네츠크주의 광업과 중공업 부문에서 일하기 위해 이주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푸틴이 돈바스를 차지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 시절 러시아가 돈바스에 많은 자국민을 보냈기 때문에 푸틴은 돈바스가 러시아의 일부였고 항상 그랬다는 왜곡된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푸틴이 2014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번째 공격 캠페인에서 도네츠크와 돈바스의 또 다른 주요 지역인 루한스크에 집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푸틴은 2014년 캠페인 동안 두 지역 모두 분리주의 단체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 혼란을 위해 리틀 그린 맨로 불리는 러시아 비밀 병사들도 파견했습니다. 모스크바는 개입을 부인했지만 흔적은 어디에나 있었다고 페럴은 말합니다. 그는 봉기 지도자들과 친러시아 세력의 자금 무장, 정규 러시아군의 존재 등 직접적인 증거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돈바스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서 이 지역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를 공격한 이유 중 하나는 푸틴이 이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이 러시아에 의해 해방되길 원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특수 군사작전이 완전히 실패한 후 러시아는 2022년 4월까지 돈바스를 해방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물론 푸틴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실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 주민 각각 절반씩 총 4,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도한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는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기를 원했고 31%는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9%는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응답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돈바스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남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장하는 돈바스 주민들이 원한다는 해방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푸틴? 돈이 바로 푸틴이 돈바스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푸틴이 역사와 해방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도 그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돈바스를 빼앗으려는 진짜 이유는 차가운 현금, 즉 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석탄을 비롯해 수십 가지 히토류 광물과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타 자원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푸틴의 표적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이 광물 매장량 가치는 약 15조 달러입니다. 이 광물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광물 매장지가 있는 주요 지역들은 크림반도,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러시아군이 이미 점령했거나 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들과 일치합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 하나에만 우크라이나 전체 경성 석탄 매장량의 56%가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자체 가치만 12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돈바스에만 12조 달러치의 경성석탄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절반 정도라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러시아가 돈바스 진출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광물과 가스 자산 약 12조 5천억 달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자원이 더해지면 남부 우크라이나의 농업을 지원하고 물이 부족한 크림반도에도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푸틴의 진짜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푸틴은 역사와 해방을 주장할 겁니다. 그가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러시아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 전쟁으로 러시아가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치른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우리가 앞서 제기한 두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즉 돈바스가 푸틴에게 그렇게 풀기 힘든 난제가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훌륭하게 방어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막대한 사상자 수로 이어졌고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또 다른 큰 문제이자 그가 돈바스 점령 시도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마침내 포크롭스크를 점령한 것으로 보이면서 러시아군은 요새 지대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다른 밀집된 도시 지역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도시 지역들 중에는 리만과 도브로필리아가 있습니다. 이곳들은 포크로브스크와 같은 규모의 죽음의 함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더 걱정하는 건 H-20 콘스탄티니에프카 슬로비안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대도시들입니다. 약 31마일에 걸쳐 이어진 이 도시 라인에는 북쪽의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그리고 남쪽의 알렉시에보 드루즈키프카, 콘스탄티니프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합치면 전쟁 전 인구가 38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푸틴이 지난 2년 동안 거의 동부 병력을 모두 소모하며 공격했던 포크롭스크의 전쟁 전 인구보다 약 6.3배 많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이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돈바스를 점령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푸틴과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의 설상가상으로 이 일대가 요새 벨트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의 다른 지역에서 4년 넘게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이 요새 벨트를 네트워크화된 방어체계로 구축해왔습니다. 이 방어체계는 전쟁 중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규모로 러시아군에게 죽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월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원했던 요새 벨트를 이제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징역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아스크 인근 언덕 정상에만 해도 최대 200m, 즉 650피트에 달하는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단일 방어선에는 철조망과 면도날 철조망, 대전차 참호, 용치, 그리고 방어용 흙더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드론들이 계속 순찰하며 돌파를 시도하는 러시아 부대를 즉시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새 벨트의 31마일 전체 길이에 걸쳐 있는 방대한 방어선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모든 방어선입니다. 베럴은 우크라이나가 도시들 사이와 뒤에 대규모 살상지대를 조성해 러시아가 요새 벨트를 쉽게 돌파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한 방어선처럼 이런 살상지대는 러시아 보병과 기계화 부대를 막는 방어시설로 가득합니다. 또 러시아군을 탐지 파괴하기 위한 드론도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푸틴은 이 벨트를 위해 앞으로 24개월간 러시아군 전체를 우크라이나에 소모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정도 사망자는 푸틴에게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숨기려는 현실은 그가 도네츠크에서 자신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몰락과 돈바스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그 이야기가 유지되길 필요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그는 서방을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를 믿게 만들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평화 협상에서 그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합니다. 푸틴은 애틀랜틱 카운슬이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큰 문제인 도네츠크 요새 벨트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양도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싱크탱크는 키예프가 돈바스 요새 벨트를 계속 통제하는 한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 지역 전체를 푸틴의 침공군을 위한 무덤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양도를 거부해 러시아가 평화협상 옵션을 저울질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가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했고 우크라이나가 해당 지역 군대 철수에 동의하면 서명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은 푸틴의 힘 과시가 아니라 러시아의 두려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3월 3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가 돈바스와 그곳에 20만 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돈바스와 20만 우크라이나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푸틴이 평화 조건으로 요구해도 그는 곧 새로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푸틴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외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돈바스 전략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최소 80만 명의 병사를 추가로 요새 방어선에서 희생시키며 전쟁을 2년 더 끌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조차도 73세의 푸틴에게는 여유가 실제 없습니다. 만약 그가 돈바스 점령을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면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를 내주면 러시아가 미래에 다시 공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입수한 러시아 계획에 따르면 푸틴은 젤렌스키가 양보하면 평화를 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지역을 노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계획은 2027년 러시아 전략을 설명하며 푸틴의 군대가 자포리자 지역을 진격해 드니프로를 공격하고 오데사까지 점령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만약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 돈바스뿐이라면 이런 종류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장기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며 영토를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돈바스 지역을 원한다면 그는 앞으로 2년은 더 소모할 각오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 모두,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이 그 싸움을 감당할 의지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포크롭스크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는 그래선 안 됩니다. 포크롭스크는 요새 지대에서 러시아군을 기다리는 일의 축소판이며 이 도시는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설에 남을 것입니다. 포크롭스크의 저주는 이미 러시아군을 휩쓸었으며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러시아 군대의 잔혹한 실패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보시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